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외국환 거래법상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문제되는 거는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다 외국에다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해당 법인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국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본금을 이제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 법인의 주주로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해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금액상의 예외가 있는데요. 미화로 1만 불 이하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ICO를 진행하려고 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굉장히 소액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1만 불 이하가 되거든요. 따라서 말씀드린 예외 규정에 따라서 사후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은행 신고 업무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신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됐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그간 이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주거래 은행의 이해도 있고 따라서 뭐 해외에서 소프트 개발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서 신고를 받아준 사례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분들께서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신고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재정거래, 차익거래에 대한 이슈예요. 먼저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이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일 외화 예금이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거래 하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가 좀 더 싼 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걸 사가지고 이거를 국내에 들여와서 이제 비싸게 되파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게 재정거래, 차익거래인데요. 이제 특정 사례에서 보면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제 개설한 후에 해당 계좌에다가 현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할 외화를 송금한 사례입니다. 그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회사는 해외에서 예금 계좌들을 개설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신고 해외 예금 거래에 해당해서 외국환 거래법상 처벌을 받았거든요. 또 한 가지 또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이제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났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정거래,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한 거래입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본인 지갑에다가 외화를 송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송금한 외화로 거래소 포인트를 취득해서 그 포인트로 이제 암호화폐를 샀고, 그리고 해당 암호화폐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기 지갑으로 전송을 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요. 무혐의의 이제 근거를 보면은 일단 해외 은행과 예금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해외 예금 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해외 예금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인트를 취득을 했는데 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뭐 대외 지급 수단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해요. 이게 정말 아무런 채권도 취득하지 않은 걸까, 해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의문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등록 왜곡한 업무에 관한 사례입니다. 실제 제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형사 판결문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왜곡한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왜곡한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무등록 왜곡한 업무로 이제 처벌받는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환칙이랑 좀 비슷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위안화를 하나로 이제 환전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중국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받고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에 이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전송을 하고 이를 이제 한화로 매도한 후에 그 대금을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사실 중간에 비트코인이 개입이 되었다 뿐이지 사실 처음부터 위안화를 환화로 환전하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환전을 해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환전 업무를 했다 해서 무등록 왜곡한 업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무등록 왜곡한 업무 관련된 이제 판례들에서 보면은 그러면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 자체를 전송하는 행위가 이게 왜곡한 업무에 해당하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왜곡한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환전이라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곡한 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사례는 사실 이제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것들인데, 해외에서 비트코인이 싸다 보니까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밀반출한 거죠. 왜곡한 거래법상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해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이제 외화를 들고 나가다가 잡힌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요. 홍콩 거주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환전한 1만 불 초과 유로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대외 지급 수단 휴대 수출입 위반 걸린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는 법을 몰랐다기보다는 좀 법을 피하려다가 대부분 적발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가상화폐 관련된 왜곡한 거래법 위반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